우리가 보통 휴양지에 오면은 푹 쉬다 가자 이렇게 하는데 왜 푹 쉰 것 같지가 않고 되게 피곤하죠? 지금 조식 먹기 전인데요. 조식을 먹어버리니까 뭐 조깅도 할 수 없고 요가도 할 수 없고 운동을 스킵하게 되더라고요. 배가 막 이렇게 빵빵하게 사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남부타운에 또 여행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은 조식 먹기 전에 조깅을 1시간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아침을 안 먹는다기보다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저녁에 먹은 시간 기준으로 한 16시간 보통 공복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공복 유지가 잘 안 돼가지고 숨이 차요. 살이 1.2kg 오버돼서 여기 몸무게 재는 체중계가 있더라고요. 다시 조금 줄였더니 700g 유지해야 되는 거보다 약간 700g 정도 지금 오버돼서 이게 유지가 중요하죠. 대체 몸이란 무엇일까? 몸이 왜 중요할까? 몸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장 먼저 자신감이 사라질 것이다. 흔히들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감, 자기를 믿는 그 감,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그 자신, 스스로자의 믿을 신은 자신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자의 몸신이 있어야 한다. 먼저 내 몸이 있어야 나를 믿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몸이 사라지니 자신감도 없어질 것이다. 사실 몸과 머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 몸이 아프면 머리가 건강할 수 없고 반대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여기서 구분하는 것은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몸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로처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머리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비명을 지르고 문제가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즉, 현재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건 마음이 아닌 몸이다. 때문에 수련할 때도 마음 수련보다는 몸 수련을 먼저 해야 한다. 어머니. 마음을 다치면 마음 수련을 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몸 수련이 먼저고 마음 수련은 그 다음이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하며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가 있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수의 책을 출간한 작가 고미숙도 공부의 달인 호모 콩푸스에서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 체력이 많이 좋아진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만. 아이고, 이게 뭐요? 몸과 마음은 구분하기가 어렵다. 몸이 곧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은 또 몸의 상태를 반영한다. 컨디션 관리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컨디션. 그냥 컨디션만 좋으면 빠르지도 않은 6분대 조깅 즐겁게 할 수 있다고요. 문제는 이 둘이 따로 놀기 시작할 때다. 마음이 다치면 기운이 안에서 막혀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긴다. 운명이 궁금한가? 그럼 내 몸을 잘 관찰하라. 바닷가를 달려보는 로망을 내 몸의 동선과 습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관계와 활동, 그게 바로 너의 운명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내 몸을 귀하게 잘 살피고 돌보는 일이다.
몸이 건강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머리도 제 역할을 한다. 몸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몸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통제할 수 없게 되는 몸의 반란은 보고 싶지 않다. 우리는 너무 오래 앉아있다. 너무 오래 앉아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몸의 구조를 생각해보자.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엉덩이 근육으로 몸의 엔진에 해당한다. 몸을 지탱하고 하반신에 안정을 유지해준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엉덩이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엔진이 튼튼하면 몸 전체가 안정을 찾고 피로에 강한 몸이 된다. 반대로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 움직임에 문제가 생긴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임이 더 둔해진다.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근육량이 줄어든다. 근육이 줄면 혈액순환 악화, 신진대사 저하, 호르몬 분비 저하, 오한, 부종, 권태감, 관절통, 요통, 요실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꽃이 예쁘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엉덩이 근육이 사라지게 된다. 나이 들면서 엉덩이 근육이 거의 없어졌다는 사람들도 봤다. 김영길이 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책을 재밌게 읽은 적이 있다. 제목 그대로 눕는 대신 일어나 걸으라는 내용이다. 난 이것을 앉으면 죽고 서 있으면 산다는 말로 바꾸고 싶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앉아있는 게 디폴트, 즉 초기 설정과 같다.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차에서, 전철에서 늘 앉아있고 기회만 되면 앉으려 한다. 난 이와 반대로 기회만 되면 서 있으려 한다. 앉는 대신 서 있고 서 있다면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걷는 게 좋다. 엉덩이 근육은 일어서고 앉는 동작을 해야 스위치가 켜진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엉덩이 엔진에 불이 들어올 리 없다. 우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엉덩이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해야 한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 자신의 몸부터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아는 근육 이름조차 없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외주준다. 의사가 째라면 째고 약 먹으라고 하면 약을 먹는다. 옷을 살 때는 입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먼저 운동을 통해 근육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근육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주동근, 협응근, 기랑근이다. 주동근은 글자 그대로 어떤 움직임의 주가 되는 근육이다. 예를 들어 허리 운동의 주동근은 기립근이다. 협응근은 주인이 아니지만 협조해서 응해주는 근육으로 보조 근육이라고 보면 된다. 마지막은 기랑근이다. 기랑이란 반대란 뜻인데 당기는 근육이랑은 반대로 미는 근육이 기랑근이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잘 관찰해야 한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동작을 할 때 통증을 느끼는지, 굳고 있는 근육과 안 쓰고 있는 근육은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운동은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다. 안 쓰던 근육을 쓰게 해서 약한 근육을 좀 세게 하고 너무 많이 쓴 근육은 쉬게 하는 것이다. 이는 운동을 해야만 알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알 수 없다. 관리하면 좋아지고 방치하면 나빠지는 일명 용불, 용설처럼 몸도 근육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는 별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지만 나이가 들면 의도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모든 게 나빠진다. 문제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십견은 어깨 근육을 오랫동안 쓰지 않아 생기는 병으로 걸레질이나 체조처럼 평소 어깨 근육을 자주 쓰면 예방할 수 있는 병이다. 물론 과도하게 쓰는 것도 문제다. 투수들이 어깨에 문제가 생기는 것, 축구 선수들이 말년에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모두 과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다. 건강은 의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몸에 관해 공부해야 하고 운동하면서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읽고 그때그때에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내 몸은 의사가 아닌 나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뭐든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진다. 뭐든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한다. 몸도 마음도 그렇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첫 복귀에도 상태가 좋지 않다. 투실투실한 몸, 풀린 눈, 대부분 긴장감이 없어 보인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별다른 의욕이 없고 관심 분야도 없다. 도착. 난 두 가지를 주로 권한다. 들어가서 뛰어보겠습니다. 더워. 시원해. 예. 아무도 없고 시원합니다. 자, 한번 써보겠는데 스타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는 주변의 정리정돈이다. 특히 청소를 꼽는다. 집안을 치우고 버릴 걸 버리고 쓸데없는 만남이나 사람을 대폭 구조 조정하라고 권유한다. 또 다른 하나는 몸에 변화를 주라고 얘기한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왕창 줄이고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라고 말한다. 일단 몸을 조금 좋게 만들고 처음부터 센 운동을 하면 좌절하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면 전문 코치를 통해 근력 운동 트레이닝을 받으라고 조언한다.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신까지 우울해졌다는 나름의 가설 때문이다. 세상이 우울해 보이는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하늘이 잿빛으로 보이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난 본인의 마음과 눈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몸이 무너지니까 마음의 창까지 뿌옇게 되고 뿌연 창을 통해 세상을 보니까 세상까지 잿빛으로 보이는 것이다. 방법은 심플하다. 몸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이 걷고 움직이고 힘든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몇 달 동안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여전히 우울하다면 그때는 전문 의사를 만나 약 처방을 받아라.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은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 활기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가? 가장 좋은 처방은 운동이다. 운동이 힘들면 활동량을 늘려라. 하루에 2만 보쯤 걸어보라. 차를 버리고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녀보라. 달라지는 당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넓은 리조트를 뛰는 단 한 명의 남성.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바닷가, 트로피칼 컨트리 이 나무 사이에서 이 아침을 뛰는 러너. 저는 그를 따라갈 수 없어서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안녕. 머리가 띵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헬스장이다. 10년 가까이 운동하지만 들어갈 때는 대부분 상태가 좋지 않다. 솔직히 가기 싫은 날도 있다. 어떻게 늘 좋은 마음으로 운동을 하러 가겠는가? 하지만 나올 때는 다르다. 나오면서 기분 나빴던 적은 단연코 없다. 운동 후에는 늘 온몸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 세상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 몸과 마음에서 앙금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보인다. 새로운 길. 진짜 맑다. 성공을 가로막는 결정적 한 가지는 바로 초점의 부재다. 이것저것 할 것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다. 이를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운동이다. 운동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운동 시작 전에는 초점이 흐리지만 끝날 무렵에는 초점이 명확하다. 선명한 변화가 보인다. 운동은 머리를 맑게 하고 목표에 다시 집중하게 해준다. 지금의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언제나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 지금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진땀을 흘리며 병상에 누워있게 될 것이다. 결국 운동이 답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다. 나는 이를 운동에 적용하고 싶다.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친 자들아 다 이리로 와라. 가만히 있지 말고 걷고 뛰고 무거운 역기를 들어라. 그럼 푹 쉬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석양뷰가 보이는 이 맥주 바라든지 카페 이런 데가 많아요. 달리니의 러닝 등산 요가 여행 중 운동 영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물라면 베트남에 와서 처음으로 먹어보는 쌀국수 진짜 베트남 쌀국수입니다. 중부 안바 카페에서 먹었던 코코넛 커피 베트남 커피입니다. 안녕.